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시황을 조금 정리를 하고 주식의 진 바닥이 어딘지 그 지표들을 활용해서 진 바닥을 짚어내는 기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코스닥 차트인데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대략 한 20% 가까이, 예, 한 18% 좀 넘게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주식이 이렇게 이제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수 조정이 오면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계좌에 보유 종목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이 조정이 온다라고 전망을 하면서도 마음이 좀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예상하고 다르게 조정이 오지 않고 주가가 계속 상승이 나와주면 저는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주가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있으면은 반등이 오는 거고, 그리고 상승이 있으면은 조정이 옵니다. 그것들을 지표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지표를 두 가지 정도 알아보고 그 지표들을 활용해서 바닥을 잡는 법을 함께 알아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바닥을 잡는데 제가 활용하는 지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벨로프, 그리고 하나는 스토캐스틱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벨로프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벨로프는 일정 기간 주가, 평균 주가죠. 평균 주가와 등락 비율을 기반으로 주가 변동성을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하는 주가 보조지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엔벨로프에는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볼린저 밴드하고 조금 비슷하죠. 이제 볼린저 밴드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중심선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것도 볼린저 밴드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상한선이 있는데 상한선은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하한선은 지지선입니다.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중심선과 하한선을 잘 안 쓰죠. 중심선과 하한선을 잘 안 쓰고 상한선을 주로 쓰는데, 이 엔벨로프 같은 경우는 이 중심선과 상한선을 안 쓰고 하한선을 주로 씁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단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중심선. 그러면은 보통 이동평균선, 중심선은 20을 씁니다. 그러니까 22평선을 씁니다. 보통. 그리고 거기에서 상한선이 이제 수치를 설정하기 나름인데 10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은 22평선에서 10% 위, 그리고 하한선은 22평선에서 10% 아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2평선과의 간격이 몇 퍼센트냐, 그것을 수치로 우리가 설정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스토캐스틱을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예, 조금 복잡한데 그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 그리고 최저가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가, 그러니까 종가죠. 종가를 더해서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여기 이거를 이제 이해를 다 못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뭐 기본적으로 그렇다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백분율이기 때문에 0에서 100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0에서 이제 100 사이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데 80 이상을 과매수 구간이라고 합니다. 과열 구간이죠. 과열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겠죠. 그리고 20 이하를 과매도 구간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침체 구간이라고 해요. 침체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사야겠죠.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이용해서 80 이상일 때 팔고 20 이하일 때 산다. 이게 이제 하나의 기법이 됩니다. 이제 스토캐스틱을 이용한 매매 기법이 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기법만 알고 매매를 하셔도 사실 굉장히 좀 좋은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가를 언제 매수를 해야 되나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요즘에 이제 부동산이 좀 침체인데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동산이 침체니까 이제 좀 더 떨어지면 사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죠. 그런데 좀 더 떨어지면 사야겠다. 어디가 바닥인지 그거를 측정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와서 지수가 떨어지면 어디가 바닥인지 그거를 이제 모르시기도 모르시지만 굉장히 좀 겁먹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지수가 한 방향으로 계속 떨어진다? 네, 그거는 좀 힘듭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주식 한 방향으로 이제 지수가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떨어지기도 힘들고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점도 있고 바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점, 그런 바닥을 판단하는데 이 두 가지 지표, 엔벨로프와 스토캐스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에 엔벨로프하고 스토캐스틱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지표 추가 그리고 엔벨로프 ENV 치시면 됩니다. 적용을 누르시면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상한선은 저항선이에요. 그리고 하한선은 지지선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수치를 보시면 20에 6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고 20에 10으로 바꾸겠습니다. 10으로 20에 20을 쓰기도 하는데 이 20에 20은 너무 좀 둔감해요. 그래서 20에 20을 쓰시면 거의 활용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20에 10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조지표를 하나 더 설정을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 그리고 스토캐스틱 STO 치시면 됩니다. 그럼 스토캐스틱 패스트가 있고 오실레이터가 있고 슬로우가 있어요. 슬로우 설정하시면 됩니다. 적용 누르시면은 1255로 설정이 되는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침체 구간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가 이제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를 하고 이렇게 과열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법인데, 이게 이제 100%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엔벨로프를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20 이하의 침체 구간에 오고 주가가 지수가 이 엔벨로프의 하단선 지지선이죠. 이 지지선 근처에 왔을 때 매수를 하고, 또 이제 매도는 반대가 되겠죠.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과열 구간이고 지수가 주가가 스토캐스틱 엔벨로프죠. 엔벨로프의 상단 근처에 오면 그러면은 매도를 한다. 그런 이제 기준을 잡고 그런 원칙으로 주식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뇌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뇌동 매매, 이제 감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아 보이니까 사야겠다. 예. 그리고 어떤 종목이 올라가니까 막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추격 매수하고 막 그렇죠. 어제 보면은 SMCNC 그리고 이제 뭐 SM 관련주들, SMCNC가 이제 상한가에 갔는데 SM 관련주들, SM 라이프 디자인이나 SM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급등하면 더 올라갈 것 같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야, 이게 급등하니까 이거 더 올라가겠다. 막 높은 자리에서 막 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경험이 많고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 고수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사셔도 됩니다. 예,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주식을 하시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예, 저점 잡아가지고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고점 신호가 나오면 파셔야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칙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사고 어느 자리에서 팔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을 세우는데 이 엔벨로프하고 스토캐스틱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코스닥 차트예요. 코스닥 차트는 매수 구간이 뭐 보이시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내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거나 혹은 내가 우량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사시지 마시고, 이런 구간, 지수가 이렇게 침체 구간에 왔을 때, 그러니까 침체 구간, 스토캐스틱은 침체 구간이고 지수는 엔벨로프의 이제 하단선 근처에 이제 왔을 때, 이럴 때 이제 사시면 됩니다. 그럴 때 사셔서 언제 파냐? 이제 과열 구간이고 지수가 엔벨로프의 이제 상단선 근처에 오면 파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지수는 엔벨로프의 상단 근처에요. 스토캐스틱도 과열 구간이죠. 앞에를 이제 조금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려봐도 네, 이 지수가 이 상단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단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 밴드 안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 신호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정이 올 거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건 이제 지우고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로 들어가셔서 가격 이동평균 이렇게 치시면 이 수치를 좀 바꿔야겠죠. 5, 20, 60, 120, 240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해보면 242평선이 여기에요. 지금 이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이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그러면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상태에서 요 이제 22평선, 파란 선이 22평선입니다. 조금 진하게 해볼까요? 22평선을 좀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5일선을 검정색으로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22평선을
주황색? 주황색인가요? 아니죠. 이 색이 뭐죠? 62평선은 얇게 122평선 그리고 242평선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22평선이 62평선 그리고 122평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에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 차트가 캔들이죠. 캔들이 242평선 근처에 있습니다. 그럼 241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영상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241선은 뭐예요? 강한 지지선이자 또 강한 저항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의 241선은 지지선이에요? 저항선이에요? 당연히 저항선이죠. 그래서 지금 저항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뚫을 수가 있냐? 뚫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맞고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큽니다. 그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엔벨로프도 보고 또 스토캐스틱도 보셨지만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수는 조금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틀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지수가 241선을 뚫고 계속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희망사항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의 바램이나 희망사항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으니까 조금 냉정하게 보고 좀 보수적으로 보면 지수는 좀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매를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이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언제 조금 우리가 이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냐?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냐라고 하면 이 지표들을 활용을 하세요.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도 활용을 하시고 엔벨로프 다시 설정해 볼까요? 엔벨로프 지표도 활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10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중심선은 22평선이니까 중심선 빼고 저항선을 좀 진하게 지지선도 좀 진하게 이렇게 놓고 쓰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근처에 오면은 사시면 됩니다. 이 근처에 이렇게 오면 이 스토캐스틱 지표하고 같이 활용해서 사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우량하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사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분할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2번, 3번 정도 나눠 산다라고 생각하고 분할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기법은 우량주들한테는 많이 통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한테는 많이 통합니다. 잘 통하죠. 이렇게 왔을 때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이런 자리에서 사시면 됩니다. 20 엔벨로프의 지지선 근처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파시면 되겠어요? 이걸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여기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조금 이 저항선하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저항선 근처에 오면 이런 자리에서 파시면 됩니다. 잘 보셨죠?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매매 기법을 공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식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매수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표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세련된 훨씬 더
좋은 그런 매매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잘 활용하셔서 매매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